나마스테.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주린이들을 위해서 혹은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애지중지 프로젝트죠. 주린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종목 선정이나 업종 선정을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들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린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또 개인 투자가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에는 그런 내용들을 차분히 올려갈 겁니다. 경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를 읽고 해석하는 거에는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로직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본으로 해서 이걸 해석해야 돼요. 뉴스에서 읊어주는 대로, 뭐 잡아주는 대로, 뭐 엄하게 이상한 소리 갖다가 막 갖다 붙이고 그런 게 별로 좋지 않고, 심지어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라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싫다. 그냥 어차피 이거 뭐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어쨌든 제 생각하기에 이게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해나갈 겁니다. 자, 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왜 지금은 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생각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한눈에 알아보는 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에게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저가 차트를 만든다. 차트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건 뭐냐? 올라오는 대로 누군가 계속 여기다 대고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리고 조금 올라가고, 많이 내리고 조금 올라가고, 이게 하락하는 차트,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저가 차트에 속한 거는 선수가 아니면 개인 투자가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부자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고점에서 계속 매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종목이라고 하면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 요거 하나만 보면 된다. 이 한번 딱 보고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망할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내느냐라는 거죠. 현금 흐름표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됐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망하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표가 전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이상하게 망가졌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손대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증시에서 상황을 보신다고 하면 넌 프로피터블 테크 주식들은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죠. 신저가 갱신하는 놈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생각, 아이디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10,000건이 나오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하나 내지 2개입니다. 그게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테슬라처럼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는 PPM이에요. PPM. 그러니까 이 기술 대단한데? 그런데 10년 걸려. 그런데 금리가 막 올라. 그러면 그 주식은 유상증자를 해서 그 기술을 떠받쳐 주든가, 주가가 폭락하든가, 유상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든가 하는, 그 기술에 베팅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M2라고 하는 거, M1, M2, M3가 있어요. M1은 머니의 약자예요. M2, M3입니다. 원래 증시는 M3를 보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M2까지는 계산이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집계가 빨리빨리 돼. 그러니까 요걸 유추해서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M2를 많이 씁니다. 그 M2가 그로스가 테이퍼링을 하면서 점점 M2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요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주식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3.6조 달러였는데 4.5조 달러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70% 하락했고요.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에서 넌 프로피터블이라고 하는 거, 수익이 안 나는 애들은 35% 마이너스입니다. 지수는 좋은데 왜 체감이 안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부채 조달해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안 되면 CBBW 발행하면 그거 나중에 다 주식으로 전환돼서 물량으로 다 쏟아지죠. 안 되면 직접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막 할인을 쳐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은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건 안 주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지금 회사를 쪼개잖아요. 그리고 이놈을 상장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기존의 사업부를 안고 여기다 유상증자를 때리면 되거든.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분할시켜버리잖아요. 하물며 이 돈 없는 조그만 회사들이 이렇게 키워넣어서 이거 1000억짜리 만들어놨는데 내 지분은 기껏 해봐야 15% 20%밖에 안 돼. 예. 그러면 150억 200억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이게 500억짜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가져봐야 500억짜리 아이디어라고 해봐야 자기 60억 7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주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회사 하나 또 하나 만들어버리지. 그리고 거기다 저거 하고 자기 지분을 90% 이상 갖고 가는 거지. 자기 돈 태워서. 그렇게 하고 이거 상장시켜버리면 자기가 부자 되는데 남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공부해서 안다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그겁니다. PSR 20배 여기 H 여기 나왔죠. 7월 4일부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30%인데 여기 지금 더 빠졌어요. 이렇게. 지금 뭐 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러셀 200, 러셀 3000이죠. 이런 애들은 멀쩡해요. 그런데 기업 이익이 안 나는 것들은 이미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돈남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닷컴 버블 차트입니다. 닷컴 버블의 종합주가지수 그 꼭대기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빨간색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고점하고 고점 이미 요거는 고점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라니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금리가 인상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서 굳이 미래의 기술만 보고 여기로 들어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돈 벌 게가 있는 거고 이걸 보십시오. 테이퍼링 종료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 BBB 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게 투자 조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 등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 투자 등급 채권이 지금 얼마냐면 40%입니다. BBB 마이너스 BBB 플러스 이게 40%. 이거 보시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요게 40%가 넘네. 보니까 더 넘네. 그러면 이게 37%에다가 9% 더하면 46%.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BBB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놈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못 갚아가지고 여기로 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정크예요. 예? BBB 여기 BB 플러스 회사채 BB 플러스 등급 이하부터는 정크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CCC 플러스도 있고 CCC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런데 요거의 회사채 등급의 금리가 이미 19년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이미 정크본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기 회사채 퍼실리티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차환 발행, 프라이머리, 마켓, PM, CCF 막아줘라. 회사채 막아줘라. 그 다음에 SM, 세컨더리 마켓, 유통되는 거 막아주고 신규 발행하는 거 막아주고 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정부가 세금으로 여기다가 10%를 태웁니다. 그리고 페드가 여기다가 나머지 90%를 얹어요. 전부 이렇게 해서 P하고 F를 붙였어요. 퍼실리티하고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은 그냥 돈 주는 거. 퍼실리티는 펀드로. 어떤 부분 SPC를 만드는 거예요. SPC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 어떻게 종료되면 만기되면 이거 갚아야지. 갚아서 상환하는 거야. 안 그러면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런데 이게 보통 3년짜리 그때 당시에는 1년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화되기 시작할 건데 23년부터는
22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할 건데 그게 어떤 흐름을 가질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46% 되는 회사채 중에서 일부는 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의 캐피탈 마켓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 여타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머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머징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더 벌어졌어요. 그런데 니프티 피프티가 있었던 데나 닷컴 버블 있을 때나 하여튼 뭐 이럴 때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알지. 좋은 건 아는데 평균 1스탠다드, 1표준천차 대비해서 지금은 2.3배, 2.5, 2.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맞는데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더 좋은데 아무리 버블이 왕락해도 1표준 편차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 막아줬으니까. 부도날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돈으로 다 막아줬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여기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금 흐름표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금 흐름표만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적히고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 기업 이익하고 이런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잡히고 회사로 돈이 무조건 나가면 마이너스로 잡히는 금전 출납 기록부를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영업용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영업용은 영어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영업용 from 영업을 통해서 도는 거를 캐시플로우하고 CF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투자용 현금 흐름, 재무용 현금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를 뭐라고 합니까? 파이낸스라고 하죠. 투자용은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니까 CFI, CF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용이고, 이거는 재무용이고, 재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무팀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럼 자,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을 주고 돈은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CFF는 뭐요?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뭐? 마이너스.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채권이 있어, 빚이 있어. 그걸 갚아. 그럼 돈이 나갔지. 그리고 채권은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요? 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현금 흐름표는 마이너스 됐다고 다 좋은 거고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섹터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거예요. 파이낸스는 자금을 조달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플러스로 잡힙니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 가서 토지를 산다든가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자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외 법인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계약금을 준다든가 어떤 큰 사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준다든가 하는 거를 CFI로 인베스트먼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갔지. 그 다음에 자회사를 팔거나 매각하고 그러면 들어오겠지. 그러면 뭔가를 자산을 처분하면 플러스로 잡히고 뭔가 자산을 획득하면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죠. CFO는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좋지. 영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어야지. 적자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fire 이렇게 외우면 돼요. fire. 앞에 있는 맨 앞에 것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회사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로직을 한번 가봅시다. fire라고 그래서 fir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재무용으로 CFF가 재무용으로 돈을 조달해. 뭐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든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든 해서 유상증자라도 돈이 회사로 들어왔지. 그러면 얘는 돈을 회사로 끌어들인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이거는 여기부터는 마이너스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마야. 풀마마. 파이오 풀마마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겠어? 야, 돈 좀 줘봐. 내가 진짜 좋은 사업이 있어. 이거 투자할게. 돈 좀 줘봐. 라고 하면서 자금 조달해다가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공장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금방 운용을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한다고 신사업이라고 엄청 좋다라고 했는데 해외야. 예를 들어서 해외 법인, 해외 투자 한다고 막 인베스트먼트 한다고 막 돈이 나가지, 회사에서. 그러니까 당신들 주머니,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한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엄마, 나 학용품 살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엄마는 주지. 그래, 공부한다니까 줘야지. 그런데 오퍼레이션, 영업을 통해서 번 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요? 성적표가 꽝이라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돈 가져갔잖아. 공부한다고 돈 가져갔는데 성적표가 꽝이야. 엄마 주머니에서 돈 털어다가 공부한다고 그래놓고 오락실 가서 돈 다 쓰고, 그러니까 공부 못해서 적자 봤다는 거지. 이거는 망하는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대표이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 이거 어차피 회사 망할 것 같고 수익 모델도 없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여의도에다 막 정보를 뿌려. 야, 끝내주는 사업이 있다. 아이템 해서 이게 핫해. 그런데 그게 4차 산업혁명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나 뭐가 화끈하게 왔어. 그러면 주식 1,000원짜리, 1,000원 가치도 없는 주식인데, 1,000원 가치도 없는 애들인데 갑자기 10,000원으로 떴어. 10배 올랐지. 그러면 대표이사가 어차피 자기는 사업해갖고 돈을 못 번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재무담당 이사 부르지. 야, 우리 시가총액이 10배로 떴으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끌어다가 뭐 한다가 투기를 하자. 혹은 야, 돈 좀 끌어와봐. 신사업 한다고 벌리자. 신사업을 벌리자. 에? 그리고 그 신사업 부분에다가 내 새끼라든가 내가 아는 일가 친척을 꽂아놓고 이 돈을 끌어다가 여기다 때려 박는 거지. 이게 해외면 검증 불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가 기존에 잘 되던 사업의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캐시플로우 오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영업용 현금 흐름은 이미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야. 장사가 잘 되니까 기계를 더 사다 늘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여기다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에? 여기다 돈 달라고. 그러고서 여기다 때려박는 거. 그거는 주식 매수야. 그런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놈은 그게 아닌 거야. 사업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돈 벌어본 적이 없는 놈이야. 엄마, 나 전교 1등 할 테니까 돈 좀 줘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맨날 꼴찌만 하던 놈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내신 성적표. 이거는 재무제표가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어떤 면에서는 마사지가 가능해. 근데 이거는 현금 흐름표는 마사지가 불가능해. 이거 쳐다봐야 돼. 지금부터는 파이오 풀마마 되는 거, 파이오가 풀마마 되는 거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거. 앞으로 이거 잘못 건드리면 유상증자하고 주가 10분의 1 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부도 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재무제표를, 실제 재무제표를 보시죠. 영업, 이게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쉬워, 이거. 영업용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에 사업보고서에 요약 재무제표로 가면 현금 흐름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거가 공시가 나게 돼 있어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재무제표, 요거는 4가지야.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이익 얼마나 났냐? 그러면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이거는 재산이 얼마냐? 이거는 이익이, 월급이 얼마냐? 이건 재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러니까 돈 남은 거 어떻게 썼느냐? 자본 조달해가지고 어디다 쓰고 그거 한 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금 흐름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는 이게 제일 중요해. 캐시플로우만 무조건 봐야 돼. 지금 대출금리 5% 넘었어. 담보대출금리 6%야. 기업들 시덥지 않은 것들은 은행에서 다 대출 다 자를 거야, 이제부터. 앞으로
이게 1, 2년에 흐르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안 끝나. 지난번에 영상 잘 찾아보세요. 제가 한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다 남겼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주가 지수는 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외상. 인플레가 나오든 경기가 안 좋든 뭐가 오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외상이라고. 이거를 나중에 다 갚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고 줄이고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주가가 따라가면서 반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영해버리게 되면 이 외상값 갚느라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지금은 외상을 잔뜩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영업용 현금 흐름이 딱 나왔죠. 그런데 보면 마이너스 1970, 1800억 마이너스야. 뭐 하는데 이렇게 쓰냐? 이렇게. 그런데 그 해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투자를 했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했어. 그런데 재무 활동으로 했지. 이게 뭐겠어? 빚 끌어댔거나 유상증자 했다는 얘기야. 돈 끌어다가 얘가 돈을 그 다음에 바짝 벌고 그 다음부터 돈 한 푼 못 벌죠. 한 푼 못 벌죠. 그러고 나서 투자한다고 깝쪽깝쪽 되면서 이거 월급 다 빼먹은 거지. 대표 이사하고 뭐 월급 다 빼먹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가다가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지. 이거는 투자용 현금 흐름 자체가 플러스가 난다라고 하는 건 자사주 처분을 했다든가 뭔가 자기 가치를 처분해서 투자한 활동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데,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대부분. 재무용 현금 흐름은 계속 자금 어디서 꺼다가 계속 때려박군. 여기 봐봐. 엄청나죠. 또 유상증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패턴이 뭐냐? 얘는 패턴이 단 한 가지야. 돈 끌어다가 월급 받고, 지들 월급 적자 계속 나잖아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회사야. 그렇게 하고 투자한다고 돈 다 빼내가고, 그리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거래정지. 현금 흐름표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런 회사는 만지면 안 돼 있구나.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하고는 상관없이 현금 흐름표는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회사의 내부적으로 지 앞가림 정도는 하고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회사들을 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현금 흐름표를 꼭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용 현금 흐름으로 돈 끌어다가 다시 한번 투자한다고 바깥으로 빼내는데, 혹시 해외 법인 투자를 한다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어쩌고 하면서 바깥으로 돈 뺀다. 이거는 100% 딴 주문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도 돈 못 버는 건데 해외 가서 돈 번다. 응? 영업용으로 이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가 바깥에 투자한다. 이거는 괜찮은 거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회사들 영업용 현금 흐름이 국내에서 좋았단 말이야. 근데 중국 투자한다고 미국 투자한다고 갔다가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채권을 발행하든 주식을 발행하든 거기에다 돈을 대줘도 된다는 얘기지. 사업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애들은 이것 빵꾸나고 주주들한테 돈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주린이를 위해서 이제 금리 상승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